제가 꾸준히 인간의 가치나 철학 그리고 사고는 남에 의해서 주입되어진다. 그래서 자신만의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현대 시각에서는 이 철학이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우습게 알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상 남에 의해서 형성되어서 주입되어진 그런 가치들을 자기의 가치로 착각을 하고 계급을 물고 싸웁니다. 특히 이 정치나 사회를 보는 시각을 그런 쪽으로 많이 갖고 가죠. 그래서 그 속에서 세상의 지금 두 가지 흐름, 하나는 좌파 정치 사기꾼들과 우파 기득권들 사이에서 하나 포지션을 정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이 필생의 가치인 양 떠들고 흥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 모임에서도 떠들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 정오하며 악마시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 그 짓을 하는 대다수가 중산층 서민이합니다. 이 기득권, 진짜 기득권 초상류층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는 자본이 그들의 정치지, 그들에게는 좌파 우파라는 구별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좌우파를 넘나들면서 저 위에서 좌파가 잡든 우파가 잡든 어차피 기득권을 이렇게 누리고 싶어서 선거해서 올라온 것들이다. 우리는 원래부터 기득권자지만은 저것들은 원래 천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기득권자가 되는 방법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천출이 기득권에 올라오는 거다. 그리고 정치인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요. 그래서 진짜 오리지널 기득권은 선거로 뽑힌 기득권을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그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 가치가 없습니다. 돈만 잘 벌면 최고예요. 그런데 불쌍한 서민들이 그야말로 정치적 가치를 가진다면서 그렇게 매몰되어서 마치 그게 자신의 이념인 양 주먹다짐도 하고 떠들고요, 흥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뉴스 보면서 욕하고요. 그렇게 각자 이 계급 배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정치 사기꾼과 세금 도둑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정치나 행정이 사실상 사기치고 세금 도둑해가는 집단들에게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요. 마치 예국인 양 포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보수 진보라는 데 따라서 그 사기꾼들한테 놀아납니다. 사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가치는 대한민국에서 둘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어요. 그런데 정치 사기꾼은 정치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진보 보수라는 부분을 설정해 놓고 있죠. 진보는 없고 친북만 있죠. 그리고 보수는 없고 기득권의 앞잡이만 있죠. 각자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는 집단입니다. 친북도 안 되고 친기득권도 안 되지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를 진보라 포장하고 보수라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대중을 속이는 기술이고 선거라는 것은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대중에 대한 사기 행위를 합법화하는 방법이다. 내가 좀 지나친 말 같습니까? 맞지요. 선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 놓는다? 저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놓는다. 4대 6이든 6대 4든 그렇게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선거판 자체가 사기 도박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력들의 진입을 철저하게 막고 있지요. 그래서 솔직히 한국 사회는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정치가 개혁이 안 되고 이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정치가 개혁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개혁되느냐? 대중의 삶이 다 무너지면서 정치 사기꾼에 당했구나 하고 처절한 자각이 올 텐데 그 처절한 자각은 언제 오느냐? 자기 집에, 자기 집구석에 밥그릇에 쌀이 떨어질 때, 자기 아들과 자기가 백수가 될 때, 그럴 때 이제 가난이 내 문턱을 넘어 왔을 때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걸 듣고 각성해서 변하기보다 소수는 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수는 이 말을 한다고 변하지 않겠지만은 반복해서 하고 또 반복해서 하는 것이 어느 날 그들 스스로 가난이 자기 집 문턱을 넘을 때 그때 각성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계속 주입시켜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언론은요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가공된 의도가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솔직히 좀 아는 사람 대부분은 외신을 한국 언론보다 더 정확하게 바라보죠.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은 실제 있는 사실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자기들의 시각으로 한마디로 한번 걸러가지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대중을 갖다가 현혹시키는 관계. 미리 소화를 해가지고 걸른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 올라간다고 줄구창창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저하고라고 줄기창창 이야기하고 있고, 주식이 올라간다고 줄구창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한국 경제가 문제가 없다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 신화를 계속 끌어가려고 하고 있고,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기업이 한국이다라고 주장하고, 민간 고용은 다 기업에서 나온다. 그럼 요즘 고용이 시원찮으면 기업이 제 역할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비판은 하나도 안 해요. 고용은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요즘 고용이 안 되잖아. 그럼 기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요, 기업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국가가 나서야죠.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요. 그리고 국민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합니다. 세금 내라. 그리고 군대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세금 다 내왔고 저도 군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러는데 의료보험 내라. 그리고 국민연금 내라. 다 내라 하면 다 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요구만 하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중산층이나 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을 국가가 하느냐라고 보면 맨날 오는 게 서울시를 개발해가지고 한강변에 고급 그리고 디자인이 있는 멋진 주택들을 올리겠답니다. 한강변에 100만 채를 올려보세요. 내 집 있고 여러분 집 있는가? 한강변에 올라갈 멋있는 디자인을 가진 아파트 가격이 얼마겠습니까? 50억 아니면 100억 채하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 집 중에 내 집이 있겠어요? 없지요. 당장 필요한 것은 내 가족과 더불어서 머물릴 집 하나가 필요한데, 근데 한강 개발이 나하고 뭔 상관 있고,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고, 그리고 갈수록 올라가는 이제 평당 5천만 원에 이르는 건축비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지은 이 아파트가, 고급 브랜드 아파트가 어느 날 물바다가 되고, 그리고 짓기도 전에 무너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자, 그런 건설사들은 문 닫게 한다며요. 다 구속시킨다며요. 문 닫았고 구속시켰습니까? 서울 양평간의 고속도로가 누가 놔달라고 했어요? 양평 주민들이 놓으면요, 집값 올라간다고 좋아하겠지만 솔직히 우리나라에 더 이상 도로 놓을 필요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요, 모든 건설을, 인프라 건설을 올 스톱하고, 그 뭐 신공항을 짓는다, 가덕도 신공항이니 대구 신공항이니 민자 고속도로니 그것도 나중에 다 정부 돈 뜯어가죠. 다 올 스톱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TX도 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렇게 뛰어난 인프라를 해놓고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제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사람이 사는데, 일자리 창출하는데, 인간답게 노후를 보내는데, 애들을 양육하는데, 그런 데 쓰여져야 돼요.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잘 닦인 길이 내 삶하고 무슨 새로운 공항이, 새로운 고속도로가, 지금 있는 지하철도 충분한데 그걸 갖다가 하루에 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 일산부터 강남까지 굳이 그런 걸 만들 필요 있어요? 한 30분만 더 보태면 버스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하철 타도요, 조금 둘러가지만 한 20-30분 더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게 무슨 필요 있냐는 거죠. 적당한 불편은 감수하면서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훨씬 낫지요. 그래서 언론은 가공 의도된 정보만 전달하고, 대중은요, 무지에 기반해서 계급 배반을 저지릅니다. 가장 대중들의 잘못 중에 심각한 잘못은 뭔가 하면요,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갖다가 부정하는 거예요. 제 이 뉴핑에 댓글 다는 인간들 꼴을 한번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 댓글 중에 이 팩트나 사실에 기반해서 저를 반박하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나 자신의 이념적 가치에 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를 갉아먹으려고 비난하죠.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논쟁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했는데 한 명도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나와서 토론할 자신은 없이 숨어서 거짓을 합니다. 그러고는 전부가 지가
나름대로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 평론가 수준에 있다고 자부해요. 허구한 날요 가장 많은 시간을 떠들면서 보내는 이야기 이슈가 정치입니다. 전 국민이 정치 평론가 수준이라고 자부하는데 내가 봤을 때 전 국민이 시장 바닥에 막걸리 먹으면서 개나 소나 아무 소리나 떠드는 것과 다르지 않은 헛소리들을 하고 산다고 봐요. 그들이 전부요 매일매일 자신의 계급 배반을 저지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자기를 챙겨줍니까? 정치인이 표를 이용할 뿐이지 자신을 챙겨줄 것 같아요? 돈 나눠주면 그게 지 돈입니까? 그 돈 나눠주는 돈 받고 부자 됐다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그럼 마약 중독자들한테요 마약을 더 잘 사라고 샘플 마약을 나눠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부가 돈을 준다라는 거는 그건 대중을 갖다가 그야말로 마약에 취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그래서 돈 준다는 정치인 좋아하고 그리고 저거 스스로가 기득권에 놓이면서 기득권을 찬양하고 기득권을 위해서 만드는 경제적 가치나 기득권을 위해서 만드는 제도,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찬양하고 한국에 제일 돈 많은 회사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들이 우리 먹여 살린다라는 이런 황당한 조선시대 때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자빠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끝나버렸어요. 영국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신자유주의 이야기하다가 학교에서 맞아 죽습니다. 미국에 가서도요. 신자유주의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월가 빼놓고는 신자유주의 이야기하다가 맞아 죽어요. 지금 신자유주의가 한국에서 지 마음대로 떠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면서 시장 바닥에 무지렁이 대중도 신자유주의를 찬양합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르면 배우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는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정치 사기꾼과 가공되고 의도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과 그리고 무지한 대중이 같이 춤을 출 때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